제1장 전쟁에서 정보의 역할, 역사 속 정보기관들의 기밀작전. 전쟁에서 정보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보기관은 적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며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기관의 역할과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작전과 기밀 임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보기관의 탄생과 발전. 정보기관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국의 기밀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조직으로 그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보기관의 구조와 역할은 20세기 초반,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정보기관으로는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 영국의 MI6 Secret Intelligence Service 비밀정보국, 그리고 소련의 고수다르스트벤노이 베조파스노스티 국가보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적국의 비밀을 수집하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며 때로는 비밀 임무를 통해 적군의 계획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으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CIA, 냉전과 비밀작전의 주역. 미국의 CIA는 냉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비밀작전을 통해 소련의 확장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IA는 적의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개입 없이 적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3년 이란에서의 아작스 작전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드는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려 했고, 이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CIA는 영국의 MI6와 협력해 모사데그를 축출하는 비밀 작전을 실행했고, 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CIA가 비밀 작전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고 냉전 시대의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MI6, 제2차 세계대전의 숨은 영웅. 영국의 MI6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요한 정보작전을 수행했으며 특히 독일의 전쟁 계획을 파악하고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트라라는 암호 해독 프로젝트는 MI6가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울트라 프로젝트는 독일군이 사용한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인 에니그마, 스토를 해독하는 데 성공한 작전입니다. 이 암호 해독을 통해 연합군은 독일군의 전략과 작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에니그마의 해독은 정보전쟁에서 MI6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GB, 소련의 비밀무기. 소련의 KGB는 냉전 동안 서방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서방의 정치적 체제를 교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KGB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중요한 군사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도비치어가 있습니다. 소련의 군사기술자인 알도비치는 KGB의 첩보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최신 항공기 기술을 탈취해 소련의 공군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 작전은 냉전 시기에 정보전쟁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전쟁이 전쟁에 미친 영향. 정보전쟁은 단순히 전투에서 적을 이기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전쟁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보기관들은 군사작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적군의 계획을 무력화하며 때로는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심리전과 정보조작 정보기관들은 단순히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전과 정보조작을 통해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내부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미국 모두 정보조작을 통해 상대국 내에서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의 CIA는 라디오 프리 유러를 통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반면 KGB는 서방 국가들 내에서 반전운동과 인종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 조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물리적 전투 없이도 적의 내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 정보기관의 또 다른 주요 역할은 암호 해독과 정보 분석입니다. 암호 해독은 적의 기밀 통신을 파악하고 그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애니그마를 해독한 MI6의 울트라 작전은 연합군이 독일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보 분석은 전쟁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정보기관은 이를 통해 적군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보기관의 결정적 역할. 정보기관들은 전쟁의 숨은 주역으로 적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밀 작전을 통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CIA, MI6, KGB와 같은 유명한 정보기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정보 활동은 전투의 승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보 전쟁은 물리적 충돌만큼이나 중요한 전쟁의 일부분으로 현대 전쟁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 작전의 세부 전술과 더 유명한 스파이 작전들을 심층 분석하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제2장, 유명한 스파이 작전과 비밀 임무.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전투. 전쟁에서 정보 수집과 비밀 임무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기관들은 적의 군사작전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들이 적국 내부로 잠입해 기밀 정보를 빼내는 작전을 수행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파이 작전들과 그들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트라 프로젝트, 암호 해독의 승리.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의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여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정보작전입니다. 영국의 블랙클리 파크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독일군이 사용한 암호화 기계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중 애니그마를 사용해 모든 군사작전을 보호했는데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는 한 연합군은 독일의 군사작전을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앨런 튜링과 그의 팀은 애니그마 암호를 풀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바탕으로 기계를 설계했고 결국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트라 프로젝트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주요 작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군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울트라는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보전쟁에서 암호 해독의 중요성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칼라의 망명, 소련의 스파이 활동 냉전 시기. 소련의 정보기관 KGB는 서방 국가들에서 활발한 스파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소련 스파이 코도크파이하는 영국과 서유럽의 군사 기밀을 소련에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칼라는 서방의 방위 전략, 핵 개발 계획, 외교적 움직임을 소련으로 넘기며 냉전 동안 소련이 서방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스파이 작전은 KGB가 서방 정보 시스템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냉전 시기 정보 수집이 전쟁의 승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같은 정보는 소련이 미국과의 무기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CIA의 베이 오브 피그스 작전, 실패한 비밀 임무. 미국의 CIA는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그중 일부는 큰 실패로 남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61년 베이 오브 피그스 침공이 있습니다. 이 작전은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계획된 비밀 임무였습니다. CIA는 쿠바 내 반카스트로 세력을 지원해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예상과 달리 실패로 끝났습니다. 쿠바군의 강력한 반격, 미군의 지원 부족, 작전의 누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반란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베이 오브 피그스 작전은 CIA의 정보 수집과 실행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큰 정치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실패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엔테베 작전, 성공적인 구출 작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 중 하나로 그들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전 능력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76년 엔테베 작전은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공적인 구출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1976년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무장 세력이 프랑스 항공기를 납치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인질로 억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고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은 정교한 작전을 통해 인질 구출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은 인질을 대부분 구출해냈습니다. 엔테베 작전은 정보와 군사 작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모사드의 정보 수집과 기획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줍니다. 현대전쟁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현대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 수집의 방법은 더욱 다양해졌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스파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테러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적국의 군사 및 정치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NSSecurity 국가와 같은 기관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감시하고 분석해 적국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전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스파이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더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스파이들의 전쟁 정보기관과 스파이들의 활동은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전투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밀 정보를 확보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울트라 프로젝트나 엔테베 작전과 같은 성공적인 스파이 작전들은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반대로 베이 오브 피그스와 같은 실패한 임무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테러 위협을 차단하고 적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스파이 활동은 물리적 전투 못지않게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전술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의 진화, 특히 첩보 활동의 현대적 변화와 사이버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3장 정보 수집 방법의 진화. 전통적 첩보와 현대적 정보전 정보 수집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첩보 활동에서 현대의 사이버 정보전까지 정보 수집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 수집의 변천사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대 정보전에서 정보 수집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첩보 활동, 인간 정보와 신뢰. 역사적으로 정보 수집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휴민트라 불리는 이 방식은 첩보원이 적의 군사, 정치, 경제적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적인 첩보 활동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군사적 결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첩자와 망명자, 휴민트의 핵심 자원. 차는 적의 내부에 잠입하여 기밀 정보를 빼내는 활동을 합니다. 첩자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림으로써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장교로 가장한 영국 첩보원 가르보크는 나치 독일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연합군에 전달했습니다. 가르보의 정보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교란시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망명자도 중요한 정보 제공원입니다. 망명자는 자국을 배신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알도비치 폰은 소련 항공기 기술자로서 미국 CIA에
소련의 최신 군사 기술을 넘겼습니다. 그의 정보는 미국의 방위 시스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냉전 시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정보 교환과 공작원 네트워크 첩보원들은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공작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첩보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협력하거나 국제적으로 널리 퍼진 스파이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사례로 케임브리지 5인방은 영국 정보부에 깊숙이 침투한 소련 스파이 그룹입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 동안 영국과 미국의 기밀 정보를 소련 KGB에 넘겼습니다. 케임브리지 5인방의 정보 제공 덕분에 소련은 서방 국가들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정보전의 등장, 시그널 인텔리전스. 20세기 중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수집 방법은 더 이상 인간 첩보원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자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시그널 인텔리전스 시긴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신호나 암호화된 통신을 도청하거나 해독함으로써 전쟁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암호 해독의 중요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울트라 프로젝트가 보여준 바와 같이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암호 해독 능력이 강한 쪽은 적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퍼플 암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새로운 암호화 통신 체계입니다.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일본의 군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 전자감청과 레이더 전자감청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정보 수집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단순히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 외에도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냉전 동안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정찰 위성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위성은 적의 군사 기지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은 적의 군사적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정보 수집, 사이버 정보전의 시대, 21세기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수집의 양상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이버 인텔리전스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간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장을 넘어 디지털 전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 해킹과 정보 탈취. 현대 사이버 정보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해킹을 통해 적국의 시스템에 침투해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적국의 정부 시스템이나 군사 네트워크에 침투해 중요한 데이터를 빼내거나 적의 통신을 감시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2015년 오피스 오브 퍼스널 매니지먼트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 공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해킹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정보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현대 정보전에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보다는 수집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는 정보전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었으며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 사이버 방어와 공격. 사이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의 능력입니다. 국가들은 적의 해킹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례로 이스라엘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및 정부 정보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 선진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적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물리적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방어 체계입니다. 결론. 정보 수집의 미래 정보 수집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현대 전쟁에서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첩보 활동은 시그널 인텔리전스와 사이버 정보전으로 발전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 발전은 정보 수집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이버 전쟁과 정보 수집의 경계를 다루며 국가 간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서 정보 수집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4장 사이버 전쟁과 정보 수집, 디지털 전장의 새로운 전술. 사이버 공간은 21세기의 새로운 전쟁터로 자리 잡았으며 정보 수집, 탈취, 방어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은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을 통해 벌어지고 있으며 정보 수집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이버 전쟁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정보 수집의 발전, 그리고 사이버 전쟁이 전통적 정보 수집 방식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정의와 특징. 사이버 전쟁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디지털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전쟁 형태입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국의 정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경제적, 군사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은 국가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군사 및 민간 인프라를 공격해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무형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적. 사이버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전쟁과 달리 해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공격의 위치나 타이밍을 예측하기도 힘들게 합니다. 해커들은 익명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 전쟁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사례: 2016년 미국 대선 해킹 사건. 2016년 미국 대선 중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민주당 주요 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물리적 전투 없이도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가 의심되었으나 사이버 전쟁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2. 주요 인프라 공격. 사이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적국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력망, 교통 시스템, 금융 시스템과 같은 현대 사회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면 적국의 기능은 단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폭격이나 물리적 공격보다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2010년 이란 스톡스넷 공격. 2010년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에 설치된 원심 분리기가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 실행한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스톡스넷은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의 핵심 인프라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정보 탈취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의 또 다른 주요 전략은 정보 탈취입니다. 군사 계획, 정치적 기밀, 경제적 데이터와 같은 적국의 정보를 탈취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불리며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 해커들이 미국 F-35 전투기 설계 정보 등 주요 군사 기밀을 탈취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전쟁에서 첨단 무기 시스템과 그 기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군사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이버 전쟁에서 정보 수집의 역할. 사이버 전쟁에서 정보 수집은 단순히 해킹을 넘어 광범위한 분석과 공격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 적국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취약점 분석과 제로데이 공격. 사이버 전쟁에서 적국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제로데이 공격, 해당 취약점이 발견된 첫날 이를 악용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적이 아직 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적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거나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2. 사이버 정보 분석.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적의 패턴을 찾아내고 향후 공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이버 전쟁에서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사이버 방어와 공격의 균형. 사이버 전쟁에서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방어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보 수집을 통해 적의 공격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보 수집은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적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방어 체계로 사이버 전쟁에서 방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이버 전쟁의 미래. 사이버 전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사이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물리적 전투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장에서도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과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인공지능 AI는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AI 기반의 해킹 도구는 적의 방어 시스템을 신속히 탐색하고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전쟁은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2. 블록체인과 보안 강화. 블록체인 기술은 사이버 전쟁에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이버 전쟁의 방어 측면에서 중요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이버 전쟁의 새로운 시대.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정보 수집, 탈취, 방어 활동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적국의 핵심 인프라를 무력화하거나 기밀 정보를 탈취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사이버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적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수집의 미래에 대해 탐구하며 이러한 기술이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